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파워셀 대표 권진근입니다. 저희 한국파워셀은 인공지능과 ICT 기반의 고안전, 장수명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진행될 순서는 저희 KPC 소개하고요. 또 시장 내에서 주요 문제점도 말씀도 드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을 저희 한국파워셀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고요. 또 그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가지고 있는 차별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투자에 관련된 얘기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파워셀은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리튬 배터리는 일단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고 가볍고 출력이 좋을 때는 NCN 계열의 리튬 배터리를 셀을 적용하고요. 또 수명과 어떤 안정성을 기반할 때는 LFP라는 셀을 양극에다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한국파워셀의 어떤 배터리 보호회로인 BMS라는 거를 저희가 장착을 하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적절한 케이스를 씌워서 리튬 배터리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준비하게 되는데, 이게 자동차용 같은 시동용으로도 다 판매가 되고요. 또 골프카나 지게차, 또 청수차와 같은 구동용 배터리 시장에도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UPS나 정유기와 같은 산업용 배터리 시장에도 판매가 되고, 또 에너지 저장용 시장에도 판매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회사와 특별히 차별성이 없이 저희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파워셀은 기존 리튬 배터리의 문제점이 어떤 화재라든가 또 사고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는 이제 바깥에 문제들이 있는데요.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산업계가 고사가 된다든가 또 수출의 기회가 제한된다든가 하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피해들이 상당한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어떤 많은 고민을 해왔었고요. 그에 대한 방법으로 기존 저희 리튬 배터리에다가 타사와는 다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신 모듈을 달았고요. 통신 모듈을 통해서 수집된 배터리 실시간 정보를 인터넷 클라우드로 올리고, 그리고 빅데이터로 수집된 데이터를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 솔루션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하면 이대로 계속 사용해 두다가 어떤 사고나 또는 화재 같은 문제들이 수개월 전에, 뭐 예를 들어서 2개월 전에 1개월 뒤에 이제 발생이 되겠다, 이런 거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사전 예측된 결과들을 사용자가 쓰고 있는 PC나 또 앱을 통해서, 또 저희 제조원에는 저희 관제센터를 통해서 그걸 사전 모니터링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모니터링에 따라 문제가 생길 거를 알면 사전에 비포 서비스로서 그 수개월 전에 미리 가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떤 아까 말씀드린 불량이라든가 화재와 같은 사고를 원청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전기차라든가 IT 디바이스용,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그리고 전동공 같은 파워 툴용, 파워 디바이스용에는 그러니까 SK, LG, 삼성 같은 대기업이 전통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한국파워셀에는 에너지 저장용 시장, 또 이모빌리티용 시장, 그리고 납축 배터리나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전지들이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시동용 배터리, 구동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시장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특별히 전략적으로는 이게 납배터리,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전지가 들어왔던 시장들이 최근에는 이제 작고 가볍고 효율이 좋은, 또 가성비가 좋고 또 수명이 좋은 그런 배터리 니즈에 따라서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장을 타겟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과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골프장 쪽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 모습이고요. 이쪽은 저희가 11,000여 세트로 LG나 삼성하고 동일하게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현재 11,000세트로 한 55메가 정도 또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전력하고는 배전지능하여 리튬 배터리 최초 개발된 회사이기도 하고, 그에 대한 배터리 모습입니다. 이쪽 또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또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뭐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뭐 등등등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또 공정 중에 보면 라인하고 라인 사이에 반제품을 옮기는 무인 운반 로봇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AGV라고 합니다. 그 AGV에 들어가는 어떤 리튬 배터리들의 모습들이고요. 현재도 저희가 많은 기업들하고 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시면 한두 번쯤 보셨을 청소차인데요. 이거는 국내 1위 업체가 크린텍이고, 또 크린텍이 저희가 5위 공급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시장 점유율 저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용 리튬 배터리로는 국내에서 제일 많은 리튬 지게차를 소유하고 계신 한국파레트프라고는 벌써 3년 전에 저희가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또 전동지게차 국내 1위 기업인 클라코도 공동 개발을 2018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대건설기계하고도 지게차용 리튬 배터리를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현대건설기계하고는 특별히 굴삭기용 리튬 배터리도 또 지게차용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거는 또 KTX 기차인데,
KTX에서는 이제 고객들의 어떤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달려있는 앞에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거를 이제 VIP실부터 달려고 계획 중에 있고, 그거를 다룰 때는 리튬 배터리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또 한국파워셀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독점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렌탈용, 고수작업 리프트용이라고 하는데, 이쪽 시장에서도 저희 제품이 벌써 2015년부터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납품이 되고 있고요. 또 ESS 시장에도 저희가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등등등등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 굉장히 많은데, 그 주요 제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런 제품을 통해서 누적 판매량 105메가와트, 뭐 골프카트 기준으로는 뭐 2만 1000대 수준, 그리고 이게 중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 부분에서 저희가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어떤 NCN과 LFP 통틀어서는 아마 삼성, LG, SK를 빼고 난 중소기업 중에서는 업계 실적 한 3위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성장을 있었던 배경에는 리튬 배터리 시장 자체가 점점 성장세에 있습니다. 뭐 2019년 기준으로는 7,200억 정도의 시장이 있었었고, 전 세계는 14조 시장, 향후에는 3년 뒤면 봐도 전 세계 한 26조 원 시장으로 계속 성장 중에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리튬 배터리 시장 규모가 뭐 2016년도에는 한 800억도 안 되던 것이 작년에는 7,266억 원. 근데 2018년도에는 조 단위로 넘었다가 2019년에는 한 거의 한 33-40%가 지금 시장이 없어졌습니다. 이 이유가 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불량과 화재 사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죽어버리고 어떤 시장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한하는 이제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배터리들을 다들 사용하시면서 한두 번 좀 배터리에 대한 화재에 관련된 뉴스를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일 보면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방재난본부에서 수집된 어떤 화재 사례들.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에서 발표되는 거에 보다도 실제는 한 3-4배 또 높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고 하는 요 시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직접 피해액이 400억, 간접 피해액은 2,400억. 그리고 요게 조단위 시장까지도 넘어섰다가 작년에 6천억대로 한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시장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LG, 삼성, SK가 해외로 수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했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쪽이라도 연일 사실은 이제 화재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다 보면 혹시 내가 타는 전기차가 화재가 나지 않을까? 내가 쓰는 핸드폰이 화재가 나지 않을까? 이런 또 소비 심리에 어떤 문제를 영향을 끼치고 어떤 시장이 성장되는 데 있어서 사실 심각한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까 뭐 앞서서 얘기했지만 ESS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몇천억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져 있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리튬 배터리 회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남의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도 한국화물세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5메가와트아워 굉장히 많은 배터리 판매를 해왔었는데, 동일하게 시장 내에서 품질과 안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회사의 머릿속에는 뭐 수명 좋고 또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경량화하겠다, 효율 좋게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은 당연히 이제 그런 성능상의 문제는 기본이 됐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은 핵심이 됐고요.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저희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뭐 정부에서도 산자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제약을 어떤 권고사항들이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SPD 어떤 프로텍션 장치를 만들어라, 렉 퓨즈를 달아라, 모듈 퓨즈를 달아라, 그리고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업계 자율로는 불이 났었을 때 원인 분석이 안 되니까 뭐 블랙박스를 달기도 하고요, 자동 전원 차단을 장치를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LG 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배터리가 화재가 났었을 때 빨리 끄려고 소화제를 장치를 하기도 하고, 또 LG 같은 경우는 불난 거를 인식을 해서 물이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의 기술도 최근에 도입을 했고, 그에 따른 돈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에서는 배터리가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는 화재가 나기 전에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가스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그런 가스를 디텍션을 하고, 또는 열이 나오는 거를 적외선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신호를 이제 전원 차단 장치로 보내서 전체가 셧다운이 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좀 일부 접목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화재가 발생되니까 열이 나고, 화재가 발생되니까 가스가 디텍션 할 수 있고, 화재가 나니까 소화제가 작동이 되고 물이 들어가고, 결국은 불이 나야지만 되는 거라, 이게 원천 예방은 아니고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술은 원천 예방이 아니라 그냥 화재 확산 최소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이런 식으로만 가면은 안 되니까 저희는 리튬 배터리 직접 제조회사다 보니까 이거보다 또 진일보된 기술이 뭐가 있을까, 사전 예방에 대한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거는 리튬 배터리에서,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앞단에도 저희 리튬 배터리 통신 모듈 달고 인터넷 클라우드로 배터리 실시간 상태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1번으로 표시된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미리 화재가 언제 날지 또 불량은 언제 날지를 예측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원천 예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고라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사용에서는 저희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사고라는 것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가 충돌이 돼서 뭐 이렇게 전복이 되면서 리튬 배터리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용 환경 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비슷한 유사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배터리에 어떤 데미지가 생기고 데미지로 인해서 바로 즉각 화재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이 길 또 다음 일 이렇게 화재로 계속 점진적으로 이게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화재 발생 직전에 저희는 가스 디텍션과 IR 카메라를 저희 회사의 기술로 도입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요번에 저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제를 같이 이 투자 IR과 연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됐을 때 리튬 배터리는 그 불난 셀만 고립시킬 수 있으면은 화재가 옆으로 전개가 되지 않게끔 하고 그러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단열 시트를 좀 준비하는 연구를 이번에 좀 해볼까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가 난 걸 인식했었을 때 3번 소화약제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소화약제도 이게 이제 배터리는 일반 물질들하고 달리 산소만 차단한다고 화재가 진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폭주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는 특수 소화약제, 저희는 폼드 글래스를 어떤 아이디어를 두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두 가지를 또 준비해서 화재를 또 발생 바로 직후에도 진압하는 그런 기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멀리 봐서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용자 앱을 통해서 또 소방서로도 어떤 자동으로 신호가 넘어갈 수 있는 또 화재 예방 통합관리 소프트웨어까지 준비하는 것까지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리튬 배터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안전성을 담보하는 화재 발생 훨씬 이전부터 직전과 직후와 화재 후까지 모든 거를 이제 관리하는 어떤 토탈 솔루션 회사로 가져가려고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공지능은 말씀드렸던 논리대로 해서 수개월 전부터 불량에 대해서 또 화재에 대해서 발생 예측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고를 통해서 불이 났었을 때 열폭주 차단하는 단열 시트와 또 소화 약제를 통해서 빠르게 불난 셀을 잡는 어떤 기술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술 차별성, 그런 거 제가 말은 이제 거창하게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소재에 대한 준비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BMS에 대한 것도 사실 이제 리튬 배터리에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배터리 보호 관리 시스템 BMS인데, 제가 오늘 여기 대전에서 제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서울까지 대전에서 오전에 효성중공업하고 기술 미팅이 있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그 신재생 에너지 매출로 2조를 올리는 기업인데 배터리에 대해서는 자체 기술로 내재하려는 걸 올해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BMS라는 거 직접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직접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현재 만나는 회사들이 넥스콘 테크놀로지, 또 파워로직스, 피플럭스, 그리고 저희 회사를 컨택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세 회사들이 다 상장 기업들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상장도 안 돼 있지만 그런 대기업 상장 기업들에 준하는 기술이 BMS가 저희한테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오히려 저희 쪽에서랑 협업에 대한 기회도 많이 만들고 있을 정도로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납품 경험을 통해서 기술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인공지능 솔루션 관련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카이스트랑 합작법인을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 로보볼트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 실제로 저희 필드에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배터리에서 인공지능 솔루션 미리 사전 예측하는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개발을 1단계 만료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특허도 저희가 출원을 했고요. 또 어플라이드 에너지라고 저희의 기술이 굉장히 좀 뛰어나서 국제 저널에도 좀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솔루션은 저희가 또 하나의 기술로는 저희가 아까 말했던 모니터링에서 원격 관제 시스템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이 저희 회사 실제 운영 중인 관제센터고요. 한 7월 정도에는 인공 솔루션 메뉴가 추가될 거고 저희가 운영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불량이 언제 나오고 진짜 화재가 언제 나올지에 대한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운영 소프트웨어들의 모습이고요. 인공지능이 어떤 표시되는 모습의 예입니다. 저희의 구성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BMS 배터리 전문가들로 저희가 핵심 인재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총 인원은 지금 23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공지능 기업으로 로보볼트를 준비했고 또 ESS 관련돼서 레즐 에너지라는 또 조인트 벤처 회사도 따로 가지고 있고요. 관련된 매출과 또 인공지능 솔루션은 저희가 대기업의 어떤 뭐 화재에 대한 예방 기술로서 저희 리튬 배터리 매출이 아니라 어떤 솔루션으로에 대한 판매 기회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77억 매출을 했고 올해는 110억을 목표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로서는 저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영업이익은 저희가 판매량이 많아지다 보니 셀에 대해서 준비되는 거나 원가 절감이 많이 돼서 올해는 한 28.9% 30%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또 진행되는 구체적인 좀 큰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일본 히타치하고 진행되는 프로젝트, 현대건설기계하고는 포크레인용하고 지게차용, 크린텍하고는 도로 전기 청소차용, 뭐 HKT하는 토요타 지게차용, 또 인천공항하고는 티켓팅 무인 기계용 이런 것들이 실제 개발되고 납품까지 지금 다 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삼성반도체, 하이닉스, 한국전력, 또 아트라스 배터리랑 렌탈용 UPS 리튬 배터리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커다란 성장 전략으로는 오전에 저희가 만나서 미팅하고 왔다는 효성하고도 BMS 파트너로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히타치는 저희 아까 말한 원격 솔루션, 인공지능 분석 솔루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국내에 지금 납품되는 히타치 골프에 대한 100% MOU 체결로 저희가 올해 납품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본 히타치에서 원하는 거는 다음 달 중으로 저희가 샘플을 보내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일본에 판매되는 골프 카트의 리튬 배터리를 저희 거와 아까 말한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도 같이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는 저희의 어떤 BMS 기술도 높게 봐서 또 로션 에너지 그룹이라는 데서 저희랑 협업하기로 사실은 또 제안도 들어온 상태고요. 또 현대건설기계는 또 현대건설 중공업 산하에 있는 배터리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 모아서 그 전략적으로 같이 갈 리튬 배터리 회사를 찾고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있었지만 다 떨어지고 지금 저희 한국 파워셀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현장 실사까지 마무리되고 문제 없다 그러면 5월 중에는 최종 저희 회사랑 계약을 맺고 계속 향후에 현대건설계, 현대중업의 리튬 배터리 파트너사로서 아마 가게 될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받기 원하는 건 한 30억에서 50억 단계의 밸류고요. 이걸 통해서 데이터 수집 비즈니스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소재 기술에 대한 어떤 준비하는 데 좀 쓰고 싶고요. 저희가 매년 국제 전시에 나갔던 모습,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히타치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또 막 이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들과 어떤 회사인지 좀 평가해 준 것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트라스 BX는 납배터리 국내 글로벌 국내 이제 탑 기업이고 글로벌 탑 10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납배터리에서 리튬 배터리로의 시장 변화를 이끄는 국내 리딩 기업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바로 그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사실 이제 투자 얘기도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크린텍이라는 기업에서 저희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 저희 한국파워셀은 청수차용 리튬 배터리계의 대체 불가 유일 기업이라고 또 평가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인공지능 솔루션을 준비했던 어떤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고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튬 배터리 업계 퍼스트 무버 기술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전 세계에 리튬 배터리 제조사는 많지만 인공지능 솔루션을 붙인 거는 중소기업이지만 저희가 처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